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태어나서 이곳에 글을 써볼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조언을 구하는 날도 오네요. 친한 친구들 몇 명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서요.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마음 다잡고 글 써봅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30대 중반으로 결혼한 지는 3년 차입니다. 아기는 없고 둘 다 전문직입니다. 가정 형편은 서로 양가가 비슷합니다. 저희 쪽은 아버님 공기업 퇴직하시고 재취업하신 상황이고 어머님은 가정주부세요. 남편 쪽은 아버님은 10년 전쯤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증권 쪽 일하시지만 해당 분야에서 능력 인정받으셔서 혼자 가장 역할 하시며 지내오셨어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은 남녀가 함께 돈 벌고 가장 역할을 나눠 하듯 당연히 육아도 나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뿐 아니라 무조건 행동도 함께요. 양가 효도는 셀프로 하지만 서로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잘하자. 며느리니까 이거 해야지 라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마인드입니다. 불화의 시작으로는 첫 번째, 홀 시어머니의 자매들의 간섭. 이 문제는 꽤 컸습니다. 어머님이 장녀는 아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분야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거의 장녀 역할을 하세요. 밑으로 있는 이모 2명이 있는데 그 이모들이 저와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홀 시어머니라 이모들이랑 우애가 깊은 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1-1 첫 만남, 이모의 기분 나쁜 말들. 결혼하고 난 후 처음으로 어머님의 집에 초대되어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저도 꽤나 긴장과 설렘을 안고 간 날이었는데 갑자기 이모 1명이 오시더라고요. 미리 이모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저를 본 척 만 척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제 앞에 앉아서 남편만 보고 이야기하시길래 뭐지 싶었지만 처음 초대된 날 괜히 기분 언짢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어머님이 남편과 저를 얘기하시며 얘네들은 나물을 잘 먹더라, 예뻐 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모가 지들이 먹어야지 어쩔 거야 하는 거예요. 지들? 그 단어에 멍해져서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한 게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뒤에서 어머님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예정이라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그 이모에 대해 물었고 남편은 아기가 없이 원래 츤데레 성향의 이모라고 했지만 저는 제 상식적으로 처음 만난 조카 며느리한테 할 언행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이모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2 첫 명절에 그 이모의 언행. 이날은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결혼하고 첫 명절, 첫 추석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라서 제사를 지내본 적은 없고 남편은 무교라서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약식의 제사 아주 간단하게 드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음식을 했어야 했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저희 쉬라고 하시고 미리 와서 뭐 해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에서는 내심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여느 며느리처럼 시가 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고 그럴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언제 가면 되는지 여쭤봐달라고 했고 어머님은 명절 당일 오전 9시까지 오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오전 8시까지 좀 이른 시간에 갔고요. 당일 가보니 그 이모가 또 계셨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머님과 이모가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이모가 먼저 얘, 너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음식이 이번에 맛이 없다. 키우는 애완묘를 보더니 얘도 우리가 욕하는 거 들었나 봐. 너네 피하네. 이어서 어머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명절이면 하루 전에 와서 자고 가기라도 해야지. 짐도 안 풀었던 저희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너무 황당했던 터라 제가 듣다 참지 못하고 어머님 9시까지 오라고 하신 거 저희가 좀 서둘러서 왔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있어요. 전날 하루 와서 자고 당일 명절에 있으면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길 원하실 텐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이모가 갑자기 저를 탁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당한 감정이 있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눈을 피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그 이후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할 말이 없으셨겠죠. 그날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첫 명절이라 참다가 어머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어머님이 당신이 감정적이었다고 아깐 미안하다고 하시기에 정말 이야기 잘하고 저도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하고 풀었습니다. 그 이모는 미해결된 채로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이 항상 다행히 제 편이라 제가 기분 나쁠 만한 위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어머님한테 대신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모가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기본적인 언행의 선을 넘었으니까 거리를 두게 하자고 쓰니가 불편해한다고요. 그랬는데 어머님은 원래 혼자 지내시며 이모들과 함께 지냈기에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고 왜 쓰니 편만 드냐고 성을 냈고 엄청 심하게 싸웠다고 들었어요. 제 편을 들면 유난히 더 예민해지시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옳은 소리 했다 생각하지만 괜히 불화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1-3 이모와 어머님의 뒷담화.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 이모와 어머님이 최근에 제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이모가 첫 만남 때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머님이 그대로 남편한테 했고 제 흉을 보려고 했나 보죠. 그러자 남편이 쓰니가 인사 안 할 사람이냐. 내가 옆에 있을 때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는 거 봤다. 무시한 건 이모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얼버무렸대요. 두 번째, 어머님의 성향. 위에서는 내내 이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어머님의 아래와 같은 점들 때문에 잦은 마찰을 지켜보는 게 힘이 듭니다. 사실 어머님과의 성향이 특이해서 어머님과 저와 자식들 간 마찰이 참 많았어요. 2-1 아나 무인의 성향.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 못하신 케이스라 어머님이 홀로 서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심도 강하시지만 자신감이 엄청 높으십니다. 실제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시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여성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신 건 대단하신 거라 그것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정말 큽니다. 다만 문제는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에게 항상 자식이니까 참아야지. 자식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이런 언행들 때문에 남편과 여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쉽게 말해 아나무인의 성격이 있으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셨다면 제 성격상 또 할 말 하면 대든다고 생각하시겠죠. 너무 사사로운 사건이 많지만 예를 들면 다 같이 약속을 했을 때 1시간 늦으시고 오히려 저희가 기분 나빠하면 오히려 성내시는 자식인데 그거 못 해주냐고 밖에서 힘들었는데 안에서도 일해야겠냐고 하십니다. 밖에서 힘든 것들을 안에서 가족들에게 감정풀이 하시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보였어요. 더불어 제 눈에는 남편 시누이가 굉장히 어머님께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착한 젊은 세대인데 왜 없어도 되는 불화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깎아먹으실까 이런 생각에 안쓰럽기도 하고요. 여튼 시누이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다투다가 이제는 포기를 한 상황이고 남편은 아직도 어머님이랑 늘 논리적으로 말하다가 다툽니다. 저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면 어머님 편, 남편 편 둘 다 번갈아 가며 중재하고요.
2-2 비교하는 말들. 남편은 늘 남편 친구들과 비교해요. 저는요, 주위 며느리들이랑 비교해요. 한 번은 남편 친구 중 남편 친구는 삼성전자, 그 아내분은 무직인데 그 이야기를 하며 그 며느리는 입에 혀처럼 아주 싹싹하게 잘한다더라 하시더라고요. 두어 번 정도 그 얘기 꺼냈을 땐 아, 그래요? 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웃으며 넘겼는데 세 번째 들은 날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삼성전자면 연봉이 얼만데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벌어오면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잘하죠. 했고 남편도 민망했는지 옆에서 엄마는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 대체 몇 번째야? 그거 비교하는 거잖아.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어? 때 되면 얼굴 보고 밥 먹고 용돈 매달 드리고 이렇게 잘하잖아.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아, 그치 하시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척 하시면서 사람을 비교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2-3 뭐만 하면 니네 둘이 잘 살아라, 오지 마라, 연 끊자 등의 말. 제가 옆에서 제 3자로 보기엔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어머님은 따박따박 대든다, 연 끊자 이런 말들을 되게 쉽게 꺼냅니다. 저도 어른이 왜 저러지? 진짜 이상하네 싶죠. 하지만 남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저까지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최근 어머님과의 설전. 사실 며느라기처럼 저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는 며느리는 될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는 전화도 막 자주 하고 살갑게 구는 며느리겠지만 저도 일하고 바쁘고 주말에야 겨우 쉬는데 지금처럼 챙겨드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모의 건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성향은 제가 바꿀 순 없지만 이모는 정말 앞으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참자니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제 성향상 앞으로 긴 인생에 있어서 마주칠 수 있으니 어머님 앞에서 다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어머님, 저 남편 신우이랑 같이 점심 식사하는 날 어머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요약하면 설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님이 이래 해서 힘들게 자랐고 그 이모가 빈자리를 채웠다. 그래서 그 이모를 너희와 안 보게 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모님이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저한테 한 언행들은 정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하지 않는 언행이고 저희 쪽은 남편을 조카 사위로 조심스럽게 대해주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막대하지 않으신다. 어머님께서 원래 아기가 없고 그런 애가 아니다. 부대끼면서 다 같이 보다 보면 좋아진다. 라기에 저는 사람은 원래 다 뜯어보면 착하다. 아기가 없다는 건 이해해도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빴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부대끼면서 보자고 하시기엔 제가 시댁에 대한 마음도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러실 때마다 시어머님이 2명인 느낌이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리고 네가 먼저 인사 안 했다고 하더라 라기에 그 이야기 들었다. 제가 살다가 인사 잘해서 칭찬은 받았어도 인사 못한단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없는 이야기 이간질 하시는 분이라 더 앞으로 못 뵙겠다. 남편은 보내겠지만 저까지 보라고 강요하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서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너는 왜 이렇게 당돌하니? 너 성 가리는 건 알았지만 전문직도 별거 없네. 이때 남편과 시누이가 듣다가 어머님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어들에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고요. 이어서 제가 말하길 네, 저 당돌해요. 예의는 차리지만 저도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딸이어도 어머님 이렇게 제가 싫다고 말하고 이유를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보라고 억지 부리고 강요하실 수 있나요? 제가 며느리라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이랬더니 어머님이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결론은 남편이 직접 이모한테 상황 말씀드리고
우리가 모일 땐 오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채로 매듭이 지어졌고, 아주 다행히 그 이모도 본인이 피해주겠다고 말해서 결국에 이번 추석에 그 이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랑 정말 서로 음식하고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서로 맞추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어머님이랑 남편이 다투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쓰니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내 말은 안 듣니? 쓰니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잖아. 앞으로 너네 둘이 잘 살아라. 오지 마라. 얘 말들을 연발하셨습니다. 왜 저를 자꾸 끌고 오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시간을 갖자고 한 상황이고요. 살면서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회사에서도 싹싹하고 예의 바르단 말만 듣고 자란 저인데, 이상하게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어머님과 대화할 때면 저도 자꾸 화가 납니다. 위의 일들을 너무 길게 써놨지만 시댁은 이래서 시댁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다 털어놓지도 못하고요. 정리하자면 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어머님을 대해야 좋을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댁을 대하며 앞으로를 살아야 할지 깊은 조언 부탁드려요. 고군분투하는 남편도 안쓰럽고 저도 남편 앞에서 어머님 입장 생각해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어머님 이해가 사실 안 가니까요. 여러모로 어려워요. 정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조언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미리 감사드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차피 명절 용돈은 신랑 말대로 하게 될 거지만 여기에나마 그냥 속 털어봅니다. 우선 저희 집은 외벌이이고 주말 부부에 결혼 10년 차에 딸 하나 있습니다. 집은 시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에 전세금 반 드리고 따로 살고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결혼 때 시댁에 예단을 못 해드리고 돈으로 적게 드렸어요. 그게 좀 마음에 쓰입니다. 우선 결혼하고부터 양가에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시댁엔 두 분 다 살고 계시니 30만 원, 친정엔 한 분이시니 10만 원 드리기로 신랑이랑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엔 똑같이 20만 원씩 드리고, 명절엔 시댁에 차례를 지내니 50만 원, 친정 아버지한테는 20만 원 드리기로 했네요. 근데 이제 와서 결혼 10년 차 돼서 생각해보니 참 바보짓하고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엔 신랑이 버는 돈이니까 시댁을 더 챙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음식도 많이 해다 주셨고요. 그만큼 저도 시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애썼고,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저랑 애만 시댁 가서 1박하고 말동무 해드리고 오고, 명절도 이틀 전에 신랑 빼고 저랑 애만 먼저 가서 준비하고 다음날 5시간 정도 전 부치고 명절 당일 차례 지내고 하루 더 머물다가 오고 그랬습니다. 거의 3박 4일을 지내고 왔죠. 친정엔 명절 마지막 날 점심에 들러서 잠깐 같이 간식 겸 먹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전 친정엄마도 그렇게 하셨고 친정아버지도 시댁에 더 신경 쓰는 게 맞다 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가 터져도 시댁에 때마다 갔고, 신랑 형 솔로인 아주버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코로나 이후 어떤 집안 행사에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칠순마저 안 왔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 식구는 본분을 다하자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 설날 아주버님이랑 어머니랑 전화하는 걸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명절날 용돈을 30만 원 드리는데 저희는 그것도 뭐라 안 했습니다. 근데 통화하는 걸 들으니 어머니께서 아주버님한테 너는 왜 용돈이 적냐 하며 장난식으로 운을 띄우셨어요. 근데 돌아오는 말이 동생네는 식구가 많으니까 식비를 더 받아야 되니까 돈을 더 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긴 안 갔으니까 식비를 뺀 거래요. 둘이 장난식으로 오가는 말이었지만 듣는 저는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안 왔으면 돈 안 드렸으면 되는 건가?
우리가 결혼해서 식구 늘린 게 잘못인가? 며느리가 오면 입이 늘어서 민폐인 건가? 등등 잡생각이 들면서 열이 솟구치더라고요. 뭔가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 자리에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시댁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이후 원래는 일주일에 2번 시어머니께 전화드리던 걸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1번 전화하셨고 전 그냥 받고 겉대화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겠죠. 그리고 뭔가 시부모님도 불만이 저에게 생기셨겠죠. 다 늙은 내가 왜 며느리한테 매주 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큰일은 올해 어린이날에 터졌습니다. 신랑도 없었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다 장난감 문제였는데 아이의 교육 문제로 얘기가 오갔고 제가 앞으로 슬라임 같은 장난감은 안 사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네? 그랬더니 다짜고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예뻐서 사주는 장난감 갖고 뭐라 한다고요. 근데 이번엔 저도 죄송하다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단호하게 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랑 얘기 먼저 하고 사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저랑 상대하지 않으시겠대요. 전 좀 벙쪘습니다. 겨우 이깟일로 그동안 잘 지내왔던 걸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난 내 의견도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러고 가셨고 전 그래도 전화해서 더 얘기하려고 여러 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안 받으시더군요. 시아버님께 전화드렸는데 시아버님은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우선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 나도 좀 놀랐다. 엄마한테 빨리 사과해라.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또 망치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 나도 아직 화가 덜 풀려 있는 상태인데 그저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 날 완전 밑으로 생각하나. 별의별 생각이 또 스치더라고요. 시아버님께는 그냥 저도 화가 나 있고 풀리면 연락드리겠다 하고 끊고 지금까지 전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연락 끊고 있어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니 급 설날에 들었던 통화 내용과 그동안 들였던 돈들 생각하니 억울하더라고요. 신랑과는 잘 얘기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니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고 신랑도 잘 받아주었어요. 그 점에 대해 신랑에겐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면절 용돈을 시댁과 친정 똑같이 30씩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댁에 용돈을 낮추는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로 어머님이 제사를 안 지냈으면 해서입니다. 차례 비용 80은 든다며 매일 얘기하시던 분이시거든요. 둘째는 내가 안 가니 먹는 입이 줄어드니까. 그랬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어떻게 용돈을 줄일 수 있냐고 하대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드렸던 용돈이었다고. 매일 새 아파트 이사 가고 싶은데 돈 없다고 난리치는 건 신랑이면서 말이죠. 당신과 엄마 기싸움 하는데 돈으로 자기를 끼게 하지 말래요. 여기서 내가 처음부터 너무 잘못 길들였구나 생각에 후회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드리는 건 부담이 전혀 안 되냐 하니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결국 시댁 50, 친정 30 드리는 걸로 결판 냈네요. 사실 아이 아니면 그냥 따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신랑이 저랑 결혼하고 바로 일자리 못 구했을 땐 제가 가장이 돼서 돈 벌기도 했고 취직하고 주말 부부 되고 아이 낳으면서 저 혼자 육아 다 했고 육아를 하다 보니 제 경력은 포기하게 되었네요. 그 와중에 전 시댁 행사를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도 않았나 봐요. 10년 만에 정을 바로 툭 끊어버리시다니 그동안은 잘 지내왔기에 섭섭함이 더 크네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CRPS 증상으로 앓고 있을 때 많이 신경 써주셨고 친정엄마 없으니 한약도 사서 먹여주시고 좋은 분이셨기에 욕은 하기 싫습니다. 뭔가 이번 일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다 싫어지네요.
근데 다시 돌아가라 하면 그건 싫습니다. 다신 옛날과 같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갈 순 없을 걸 알아서요. 어찌 보면 제가 오해하고 마음이 변한 건가 싶기도 한데 이번만큼은 왠지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그냥 이 세상 처음 보는 며느리로 살래요. 그리고 신랑과는 다신 시댁일로 얘기 안 하렵니다. 그저 서글픈 마음에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 여성이고 어릴 때는 그럭저럭 평범한 집이었는데 마침 제가 대학 준비할 때쯤 고등학생 때 경제적으로 집안이 몰락해서 아쉽게 대학은 못 갔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서 비교적 페이가 높은 고깃집이나 일식집에서 서빙해서 하루에 11시간 일해서 한 달에 270 정도 벌다가 빚 다 갚고 이대로는 정말 평생 이러고 살 것 같아서 뒤늦게 공부 시작하고 대학 가서 대기업 계약직 취직해서 기대 안 하고 잘 다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신날 정도로 팀 내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운 좋게 잘 봐주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다니다가 그동안 남들은 돈 모아놨는데 난 이제 시작이니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5시에서 6시에 퇴근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투잡 뛰다가 손님으로 온 지금의 신랑 만나서 연애 후에 결혼 3년 차입니다. 주절주절 쓰면 안 그래도 잘 안 그래 더 언짢으실 것 같아 항목을 만들어서 자랑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너무 다정합니다. 그냥 인간이 마음 씀씀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천성 자체가 너무 따뜻합니다. 예로 저랑 연애할 때 결혼 생각을 자기 혼자만 했을 때입니다. 신랑은 반려동물을 평생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양육 정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 개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보험이 없으니 돈이 엄청 나오는 걸 보고 그날부터 제 개가 아플 때마다 큰 돈 들어갈 일 생기면 자기도 보탠다고 반려동물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만난 지 2년째 되던 해에 저희 개가 장난감 안에 들어간 쇠 방울을 삼켜서 개복 수술을 했는데 개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100 몇만 원 나와서 큰 지출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땡땡 아플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모아놨다면서 돈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후에 1년 반 후에 쓸개골 수술할 때도 동네 병원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제일 잘하는 병원에 데려가고 싶다고 엄청 큰 병원 가서 대표 원장님한테 수술받았어요. 제 개가 아프면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게 싫다고. 그리고 자기도 진짜 왜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는지 깨달았다고. 자기가 땡땡이 친구로서 아플 때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8시 출근이면 7시쯤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 가서 커피 사서 저 출근할 때 주고 갑니다. 또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 감으면 말리는 시간만 30분 정도인데 그걸 항상 제 머리를 말려줍니다. 가끔 제가 피곤하고 귀차니즘 폭발인 것 같으면 머리도 감겨줍니다. 주말마다 팬케이크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이게 인도 커리 찍어 먹는 난인지 팬케이크인지 헷갈렸는데 지금은 고퀄리티 팬케이크입니다. 두 번째, 시댁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시댁도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서 정말 제가 가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저한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시댁에 가도 제가 손님이라고 대부분 저한테 맞춰주십니다. 평소에 제가 먼저 카톡하면 답장 정도 해주시고 일절 전화나 카톡 안 하십니다. 옛날 분들이라 아무래도 신랑만큼 다정하거나 따뜻한 건 아니지만 정말 츤데레의 정석입니다. 제가 가끔 그냥 이유 없이 시댁 가기 싫을 때 신랑도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시댁에서도 그냥 왜 안 왔나 묻지도 않으시고 일이 바쁜가 보다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저한테 만약에 고부 갈등이나 뭐 그런 거 생기면 최악의 경우에는 너는 우리 부모님이랑 인연 끊어도 된다고 싫은데 계속 보는 것도 폭력이고 우리 부모님이 너 존중 안 하면 너도 굳이 내 부모님이라고 일방적으로 맞출 필요 없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10년, 20년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제 예상대로라면 시댁 어르신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싫은 건 싫다 말씀해 주셔서 오해도 안 생기고 제 성격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저희 형님도 저랑 지금까지 딱 3번 정도 봤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형님 내외 가끔 뵈면 참 좋으신 분들이지만 굳이 가까이 엮이지 않는 점도 참 좋습니다. 형님께 늦둥이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시부모님이 손주를 무척이나 보고 싶으실 텐데 먼저 형님이 연락하지 않는 한 언제 올 거냐. 손주 보고 싶다 그런 말 1절 안 하세요. 귀찮게 하기 싫다고요. 3번째, 싫다는 건 안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싫다는 거 안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습관 참 고치기 힘들고 저도 허점 투성이 인간이라 내 자신도 싫은 짓 계속합니다. 그래도 신랑은 제가 싫다고 하면 정말 의식하고 용서서 고쳐요. 4번째, 존경스러워요. 저는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변덕있고 그냥 항상 퇴사의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회사는 좋지만 매일 출근하는 건 싫어요. 일도 싫고 영원히 퇴근이 좋아요. 네, 아무튼 정말 신랑은 정말 성실합니다. 벌써 대학 졸업 후에 10년간 같은 회사 다닙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정말 좋고 말도 안 되는 거는 회사에서 못 끝낸 일, 여분의 일, 예습 복습 무지하게 성실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 무슨 사람이 저런가, 내 승진 라이벌로 저런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5번째, 정직합니다. 모든 걸 다 공유, 보고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런 건 안 말해도 된다고 가끔 말 끊어버리는 못된 여자입니다. 6번째, 저보러 무조건 예쁘다고 해줍니다. 그냥 진짜 가끔씩 툭툭 던집니다. 다이어트 안 해도 몸매가 어떻게 그러냐는 식으로 칭찬을 간간히 하는데 눈치 빠른 제가 봐도 척하는 게 안 보여서 예뻐 보입니다. 한 번은 어디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저보러 미인이라고 했는데 자기도 안다면서 자기가 진짜 복 받았다고 엄청 수줍어합니다. 또 한 번은 한남동 길을 걷다가 쇼윈도에 걸린 아우터가 너무 예뻐서 제가 저거 예쁘다 했더니 들어가서 보자면서 제가 그 옷을 입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신랑 눈에서 그냥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면서 부럽다고 하시니까 신랑이 자기 허니 드립 아이가 쉴 날이 없다는 드립으로 할인을 엄청 받았습니다. 7번째, 제 돈을 못 쓰게 합니다. 제 돈은 제가 절약을 하던 가방을 사던 주식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만 생활합니다. 물론 제가 내가 저녁 사고 내가 쓰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다 자기가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합니다. 괜히 사람이 또 그러니까 돈도 더 안 쓰게 되고 더 절약하게 되고 그럽니다. 8번째,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 번은 타피오카 있는 버블티 먹고 싶다고, 그것도 마차 버블티 먹고 싶다고 그냥 읊조렸는데 그날 바로 자전거 타고 어디선가 구글 평점 제일 높은 곳에서 구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에 너무 빠져서 일주일에 몇 번씩 거기 마차 버블티 먹고 싶은데 배달시킬까 하면 자기가 갔다 온다고 하고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갔다 옵니다. 9번째, 그냥 완벽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외모가 정말 객관적으로 훈남이기는 한데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면 볼수록 선한 눈매와 저를 보는 눈빛,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만난 후로 제 이상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굉장히 호감형입니다. 훈훈하고 선한 외모에 180cm, 연봉도 1억이 조금 넘고 자가집도 30평 좀 안 되는 수도권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나왔습니다. 현재 전문직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많은데 너무 많아서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주작이라고 하셔도 좋고 주작이라고 할 만큼 비현실적인 거 저도 압니다. 자기 전에 그 사람 먼저 잠든 모습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 오구오구합니다.
제가 솔직히 결혼 전에 20대를 거의 전부 빚 갚는데 세월을 다 보내서 고생을 좀 했는데 이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고생한 거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서로 상의하에 아직 아기가 없는데 내년 여름쯤에 임신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에 임신 출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솔직히 저도 저한테도 아기가 안 찾아오면 어떡하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든 남편과 함께라면 자신이 있고 남편이 위로 격려 장인이라 없던 자신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랑만 쓴 글이지만 혹여나 결혼을 망설이시는 분들 세상엔 좋은 남자도 많으니 좋은 짝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그냥 하소연합니다. 사돈댁과 명절 선물로 갈등이 생겨서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저는 자식 입장이고 제 형제의 사돈댁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만 속상한 누군가 알아볼까봐 자세히는 안 적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직에 있으셨고 은퇴 후 연금 받아 생활하십니다.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으셔서 걱정 없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잘 베푸십니다. 전 제 일이 아니라 신경 안 써서 몰랐는데 부모님께서 제 형제가 결혼 후 몇 년 명절마다 한우 세트를 사돈댁으로 명절 선물로 보냈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아빠께서 편찮으셔서 가족들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번 구매하던 곳에 미리 예약을 못해서 못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돈댁이 갑자기 고기를 못 받아서 차례상 명절 음식하는데 애먹었다며 다음에는 안 주실 거면 미리 연락 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저희 엄마는 아빠 건강 때문에 가뜩이나 예민한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속상해서 지금까지 알아 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 배우자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사돈들께서 한 행동은 예의가 아니라고, 사돈이라고 명절을 챙겨주는 게 의무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기분 나쁘다. 아버지 안부는 안중에도 없는 게 더 괘씸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제 형제와 대판했나 보네요. 괘씸이라는 단어에 자기 부모 무시했다고 이제 부모님과 저랑은 안 보겠다 해서 그래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돈이 경우가 없긴 해도 너가 나서서 더 골치 아프다네요. 근데 전 후회는 없어요. 제 성격이 따뜻한 말을 못하고 그때 욱해서 사돈 어른들께 괘씸하다는 예의 어긋난 소리를 한 건 좀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 형제는 사돈이 그랬다는 거에 놀라고 30년 동안 조용하던 제가 날선말로 한 소리에서 또 놀랬나 봅니다. 결혼 생활 쉽지 않다며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사돈댁은 넉넉하진 않으셔서 그냥 흔한 저가 명절 선물 세트만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어디 회사에서 주는 거 그대로 보내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받고도 감사 인사 꼭 보냈다네요. 다음부터는 챙기지 말아 있고 전 사과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글을 올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방금 확인하니 많은 관심에 감사합니다. 욱해서 쓴 글이라 다시 읽어보니 일러 바친 것 같기도 하고 참 민망합니다. 그래도 이 새벽에 이 기분으로 잠도 안 오고 후기를 좀 추가해볼게요. 전 신우이입니다. 그리고 남동생 부부입니다. 평소에 남동생과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올케와 결혼 후에 저도 불편해서 더 거리두기 했습니다. 올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 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손윈이 올케한테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제 어리석은 생각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중간에서 끼어든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과하고 싶어 오후에 연락했는데 안 받네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연락했고 올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올케 자체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띨박이가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왔지 다시 봤을 정도로요. 인서울 좋은 학벌에 알아주는 공기업 재직 중이고 제가 볼 때는 외모도 빠지지 않고 옷 센스도 있어서 중저가를 입어도 명품 같아 보이고 자신에 대해 자신감도 넘치고 같은 여자가 봐도 똑부러지게 잘 자란 티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 소개받고 잘 사는 집 딸을 데려온 줄 알고
동생에게 너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상견례 할 때 사돈 어른분들 보고 좀 놀랐어요. 나름 신경 쓰고 오신 것 같지만 행색이 올케와는 거리감이. 그때 올케네 형편이 넉넉하지 않겠구나 느꼈어요. 그래도 남동생과 저희 가족은 사람이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돈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잘 자란 계룡녀 딸부심이 있어서 결혼 준비 중 실언을 좀 하셨지만 해프닝으로 잘 넘어갔고 저희 집 도움으로 걱정 없이 결혼 준비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남동생은 연애하는 동안 올케 집에 가보질 못했다네요. 항상 올케 집 근처 큰 길에서 헤어지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나가던 올케에게 연립주택 반지하에 능력 없는 가족이 유일한 흠이랍니다. 집안에 빚도 있어서 올케가 매달 갚고 있는 것도 월세 수시로 밀려서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올 판이고 사돈들께서 곧 갈 곳이 없어져서 내년에는 잠시만 동생 부부 집에 머물기로 한 것도 알게 되었어요. 보증금 마련해서 나가신다는데 뭐 동생이 괜찮다니까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몰랐습니다. 올케가 자기 집안에 관해서는 자격지심이 심했고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힘든데 저까지 그러니까 열등감이 폭발했답니다. 시댁은 잘해주고 평안한데 자기 부모는 못 배워서 눈치가 없고 자기는 그런 취급 받기 싫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모가 계속 발못 잡으니 힘들다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뛰고 동생도 놀래서 진정시키고 저도 얘기 듣고 놀라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어제는 통화 못했고 올케 마음 정리하면 연락 달라고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돈 잘못이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생 부부가 좀 걱정됩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힘들어하네요. 그리고 올케가 사돈 어른분께 뭐라 했는지 오늘 엄마께 전화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매번 고기를 넉넉하게 보내주셔서 소고기를 또 사면 남으니 따로 준비 안 했었다고. 이번에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안부 연락 드린 거라고 오해 말라는데 엄마한테 전해들은 말이라 사돈 어른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해라니까 뭐 엄마 성격에 괜찮다 하셨겠죠. 아빠 아프신 건 모르신 것 같습니다. 올케가 친정에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네요. 제가 이제 선물하지도 받지도 말고 거리 두자 했습니다. 동생이 아빠 아프고 올케 처가 챙기느라 좀 피폐해지는 게 걱정이긴 한데 다행히 아직 큰돈을 요구한 건 없다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글 읽으시면서 제 언행이 불편했을 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시원한 후기는 아니라 죄송합니다. 올케 성격에 커뮤니티를 할 것 같지 않아서 후기까지 남기긴 했는데 혹시나 누가 올케 사정을 알아보고 또 상처가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